너 같은 거지가 감히 우리 조카한테 이런 걸 입혀? 신우이 박미선의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강남 청담동에 있는 5성급 돌잔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화려했어요.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백합 향기가 공간을 채웠죠. 하객 8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 딸아이의 첫 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날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신우이의 인생이 무너진 날이었죠. 이런 할망구 옷을 입히려고? 정신이 있어, 없어? 미선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키 163cm, 마른 몸,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루이비통 구두를 신었습니다. 진한 레드 립스틱, 차가운 눈빛, 그녀의 손에 제가 만든 한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명주 저고리, 노란색 치마, 금실 자수, 한 달간 밤을 새워 만든 한복이었어요. 미선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냄새. 샤넬 넘버 5였습니다. 그 한복 내려놔요. 제가 만든 거예요. 알아,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야. 미선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뭐야? 신우이 분인가? 왜 저래? 시간이 느려졌습니다. 미선의 손이 움직였어요. 한복 저고리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오른손은 깃 부분을, 왼손은 소매 부분을, 그리고는 찌익 찢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명주가 찢어지는 소리.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 같았죠. 금실 자수가 풀렸습니다. 반짝이던 실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어요. 찌익, 찌지직, 더 찢었습니다. 저고리가 두 동강 났습니다. 치마도 찢었어요. 정성껏 박은 단추들이 튀어나갔습니다. 탁, 타닥, 탁. 단추들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굴러갔어요. 너 때문에 우리 조카가 웃음거리 됐어. 21세기에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히면 어떡해? 응? 미선이 찢어진 한복을 제 얼굴 앞에 들이댔습니다. 코앞이었어요. 5cm도 안 되는 거리. 찢어진 천의 냄새가 났습니다. 명주 특유의 은은한 향. 제가 밤새 작업하며 묻은 손때 냄새. 이게 뭐야? 이게 한복이야? 이건 그냥 걸레야, 걸레. 미선이 한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소리가 났어요. 분홍빛 천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미선이 발을 들었습니다. 하이힐 굽이었어요. 10cm, 뾰족한 끝. 쿵, 한복을 밟았습니다. 한 번, 이런 할망구 스타일. 두 번, 촌스러운 거지, 옷. 세 번, 냄새 나는 헌옷. 발로 짓밟았어요. 갈겨댔습니다. 비틀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천을 찍었어요. 자수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금실이 뭉개졌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미선 씨, 그만. 그만. 이제 시작인데? 미선이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차가운 미소, 아기가 가득한 얼굴. 그녀가 테이블로 갔습니다. 오렌지 주스 잔을 집었어요. 설마, 예감이 들었습니다. 미선이 돌아왔습니다. 주스 잔을 들고, 언니, 이거 받아. 내가 선물 줄게. 그리고는
차. 한복에 주스를 부었습니다. 오렌지색 액체가 쏟아졌어요. 흰 명주를 적셨습니다. 얼룩이 생겼죠. 거기다가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퇴.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딱 어울리네 거지. 옷에는 침이 어울려?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미쳤나? 누가 저 여자 말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들 충격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털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지고 밟히고 주스 범벅이 된 한복이 보였습니다. 한 달간 밤새워 만든 한복.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삼천 바늘 기법으로 만든 한복. 제 딸을 위해 정성껏 만든 한복.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뚝.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턱 끝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젖었죠. 왜 울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미선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조카한테 이런 쓰레기를 입힌 게 잘못이지. 내가 뭐? 그녀의 목소리에 독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몰라.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맨날 어머니 앞에서 한복. 자랑 전통 자랑 지겹다고.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전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어요. 런던 패션위크도 갔어요. 근데 왜 어머니는 언니 한복만 자랑해요?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언니가 인정받는 게 싫었어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습니다. 80명의 하객이 숨을 죽였어요. 제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울음소리가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미선, 목소리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강옥순, 60대, 키 158cm,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어머니.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연희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지 알아? 시어머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 달이야. 한 달 동안 밤새워 가면서 만들었어. 내 조카를 위해서. 어머니, 그게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탁! 미선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어요. 미선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빨개졌어요. 너 같은 딸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미선이 울면서 뛰어나갔습니다. 타다닥, 타다닥.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어요. 레스토랑 문이 닫혔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왔어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희야, 어머님,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한복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지고 밟히고 주스 범벅이 된 한복.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38살 서연이입니다. 인사동에서 30년을 이어온 한복점 명주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저 3대째 이어온 가게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이 모든 것을 바꾼 날이었어요. 신우이 박미선. 그녀는 그날 이후 상상도 못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30년 전통을 짓밟은 대가, 한 사람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한 대가, 가족을 배신한 대가를.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용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1992년이었어요. 저는 8살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쁜 원피스를 입을 때 저는 명절마다 한복을 입어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운영하시던 인사동 한복점 3대째 이어온 가게였습니다. 연희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너 예쁜 옷 만들어 줄게. 싫어요, 할머니. 저 원피스 입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학예회가 있었어요. 다들 예쁜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개량 한복을 입고 갔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야, 연희야. 너 한복 입고 왔네? 완전 할머니 같아. 오늘 추석이야? 그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한복이 너무 싫었습니다. 할머니, 전 나중에 커서 절대 한복 안 입을 거예요. 그리고 한복점도 안 할 거예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웃으셨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갔습니다. 패션 디자인과였어요. 한복이 아닌 서양식 디자인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졸업 후엔 의류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연희야, 언제 한복점 물려받을 거니? 할머니, 저 회사 다닐 거예요. 한복점은 정말 싫어요. 하지만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새벽 10시까지 출근, 밤 10시 넘어서 퇴근, 주말도 없었습니다. 상사는 매일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희 씨, 이게 디자인이야? 다시 해. 내일 아침까지 수정해서 내. 할 수 있지? 2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몸이 무너졌어요. 살이 10kg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할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연희야, 할머니 보러 와. 집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한복점에 앉아 계셨어요. 바느질을 하고 계셨죠. 연희야, 너 많이 힘들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는 다 알아. 우리 연희 얼굴 보면 다 보여. 한복점에서 일해볼래? 할머니, 그건 3개월만이라도 쉬면서 생각해봐. 내 길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야.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2011년 3월이었습니다. 한복점에 출근한 첫날,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는 오전 9시에 열었죠. 할머니는 벌써 바느질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저기 천 좀 정리해 줄래?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회사에서는 매일 긴장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가게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여기서 계속 일하면 안 될까요? 연희야, 정말이니? 네. 제가 한복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한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부터 배웠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죠.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한복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야, 이제 내가 만든 한복 팔아봐.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돌잔치 한복을 주문하셨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일주일을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삼천바늘 기법을 사용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네요. 너무 감사해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한복을 입은 아기를 보며
엄마가 웃는 모습,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할머니가 평생 하신 일이 이거구나. 3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봄이었어요. 연희야, 이제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할머니는 믿는다. 내가 우리 한복점 잘 지킬 거라고. 장례식이 끝나고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쓰시던 바느질 도구들이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전 아직 부족한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제가 해야 한다는 것을. 2015년이었습니다. 저는 30살이 되었어요. 친구 소개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준호. 건축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남자였어요. 연희 씨는 한복을 만드신다고요? 네, 3대째 이어온 한복점이에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전통을 지키는 젊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의 말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복을 하찮게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6개월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죠. 연희야,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지. 응, 언제 갈까? 이번 주말에 집에 오래? 시댁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큰 아파트였어요. 시어머니 강옥순 씨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머, 연애 씨구나. 어서 와요. 준호가 얘기 많이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복점을 하신다면서요? 대단하시네요. 요즘 그런 전통 기술 가진 분들이 귀하던데.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좋아하셨습니다. 저희 집안도 원래 한복을 좋아해요. 명절 때마다 한복 입고 제사 지내거든요. 앞으로 우리 집 한복은 며느리한테 부탁해야겠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2016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때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한복을 입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거였죠. 연희야, 이건 내 결혼식 때 입어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만든 한복이야. 빨간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 금박 자수가 들어간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한복 정말 예쁘다. 요즘 보기 드문 전통 한복이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였죠. 박미선. 준호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었어요. 36살. 언니, 저 미선이에요. 오빠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요, 미선 씨. 앞으로 잘 지내요. 미선은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공부하고 막 귀국한 상태였어요. 언니, 한복 하신다면서요? 저도 패션 관련 일하는데 언젠가 콜라보하면 재밌겠어요. 그러게요. 기회되면 좋겠네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미선은 밝고 활발했어요. 결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2017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죠. 어머, 우리 손자. 정말 예쁘다. 연희야, 고생 많았어. 어머님 괜찮아요. 100일 때 한복 만들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게요. 아들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정성껏 한복을 만들었어요. 연한 하늘색 저고리에 크림색 바지, 금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100일 잔치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시댁 친척들도 다 모였죠. 어머, 한복 정말 예쁘다. 손수 만드셨다면서요?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시어머니가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3대째 한복점 하거든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다가왔어요. 언니, 한복 예쁘네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좀 다른데. 응? 무슨 말이야? 요즘은 이렇게 전통 스타일보다는
모던한 디자인이 인기거든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봤는데 한복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미선의 말투가 묘했습니다. 칭찬 같으면서도 비난 같았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서의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2018년이 지나고 2019년이 왔습니다. 가게는 점점 잘 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었어요. 해외 교포들도 한복을 주문했습니다. 서연이 한복, 정말 정성이 느껴져요.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시는 거 맞죠? 네, 할머니께 배운 삼천반을 기법으로 만듭니다.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그런데 미선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에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미선은 묘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제 디자인이 백화점에 입점했어요. 어머,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네, 이번에 런던 패션 위크에도 초청받았어요.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셨죠. 연희도 한복으로 상 받았잖아. 지난번에 전통공예대전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러자 미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네.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어머니, 전통공예대전이랑 런던 패션 위크는 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 규모요, 규모. 제 쇼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오거든요. 미묘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이 되었습니다.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였어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좋아하셨죠. 연희야, 딸도 좋지. 아들, 딸 다 있으니 금상첨화네. 감사해요, 어머님. 미선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일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결혼 안 할래요. 커리어가 더 중요해요. 당당했습니다.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선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저를 견제했어요. 언니, 요즘 한복집 어때요? 많이 바빠요? 응, 주문이 좀 늘었어. 그래도 요즘 한복 수요가 줄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입으니까. 명절이나 특별한 날엔 아직 많이 찾아. 그래도 패션 산업에 비하면 시장이 작죠? 제 브랜드는 연매출이 벌써 자꾸 비교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2021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명주로 만든 고급 한복이었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어머, 고마워. 정말 예쁘다. 시어머니가 한복을 입어보셨습니다.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우리 며느리 솜씨가 정말 대단해. 미선아, 너도 봐. 예쁘지? 네, 예쁘네요. 근데 어머니, 제 선물도 있어요. 미선이 큰 상자를 내놨습니다. 명품 가방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샤넬 가방이에요. 어머니 가지고 싶어 하셨잖아요. 어머, 이거 비싼 건데. 시어머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좋아하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미선 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자꾸 나랑 비교하는 것 같아. 기분이 묘해. 에이, 그냥 동생이 언니 신경 쓰는 거지.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2022년 봄이었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연락했어요. 언니, 제가 새 컬렉션 준비 중인데 한복 라인을 넣으려고 해요. 같이 작업할 수 있을까요? 정말 좋지. 기뻤습니다. 드디어 미선과 제대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럼 언니가 전통 한복 만들어 주시고 제가 모던하게 재해석할게요.
알았어. 언제까지 필요해? 다음 달까지요. 한 달간 밤낮으로 작업했습니다. 전통 기법 그대로 한복을 만들었어요. 최고급 명주를 사용했습니다. 자수도 직접 놓았죠. 완성된 한복을 미선에게 전달했습니다. 언니 수고했어요. 제가 여기서 디자인 좀 추가할게요. 응, 잘 부탁해. 2주가 지났습니다. 미선이 SNS에 사진을 올렸어요. 한복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이름이 없었어요. 무대화면에 박미선만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아, 무대화면에 내 이름이 빠진 것 같은데? 아, 언니. 그게 제가 70% 이상 재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만 넣었어요. 하지만 기본 한복은 내가 만들었잖아. 언니, 패션계에서는 최종 디자이너 이름만 들어가요. 이해해 주세요.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가족이니까.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여보, 우리 딸 한복은 내가 만들 거야. 그래, 당연하지.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 한 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연한 분홍색 명주를 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수입한 최고급 비단이었죠. 자수는 금실과 은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밤마다 작업했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쁜 한복 입는 거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보셨다면 칭찬하셨을 거예요.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댁에 한복을 가지고 갔어요. 시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요. 어머님, 이거 우리 딸 한복이에요. 어떠세요? 어머, 정말 예쁘다. 우리 손녀가 제일 예쁘게 입겠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미선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언니도 왔네요? 응, 미선아. 손녀 한복 보러 와봐. 정말 예쁘다. 미선이 다가왔습니다. 한복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니, 진짜 이거 입히려고요? 응? 왜? 너무 전통적이지 않아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안 입거든요. 무슨 소리야? 돌잔치엔 이런 한복이 정석이야. 아니에요, 언니. 제가 패션 전문가잖아요. 이건 좀. 미선이 한복을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입으면 애가 웃음거리 될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선아, 그게 무슨 말이야?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런 한복 안 입혀요. 세련된 모던 한복을 입히죠. 이건 너무 할머니 스타일이에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당황하셨어요. 미선아, 그만해. 연희가 정성껏 만든 건데. 어머니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 좀 촌스럽잖아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전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디자인해 드릴게요. 모던하게. 필요 없어. 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제 말 들으면 후회 안 할 거예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미선 씨가 너무해. 연희야, 동생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리 딸 한복 정말 예쁘잖아. 근데 진짜 촌스러운 건가?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최고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2022년 9월 17일 토요일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돌잔치 전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딸아이에게 한복을 입혔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공주 같았어요.
우리 딸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남편도 좋아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씩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 한복 정말 예쁘네요. 직접 만드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놓였어요. 역시 내가 맞았어. 전통 한복이 제일 아름다운 거야. 오후 2시였습니다. 미선이 도착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친구 2명과 함께 왔죠.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 미선아. 미선이 딸아이를 봤습니다. 한복을 쳐다봤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다가왔어요. 친구들과 뭔가 얘기하더니 제게 왔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왜? 한복 좀 고쳐도 될까요? 여기 리본이 삐뚤어졌어요. 아, 그래. 고마워. 미선이 딸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복을 만졌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찌익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한복 저고리를 찢었습니다. 어머,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선의 손이 보였습니다. 찢어진 한복이 보였습니다. 이런 할망구 옷 입히려고? 미선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 때문에 우리 조카가 웃음거리 됐어. 21세기에 이런 촌스러운 옷을 입히면 어떡해? 미선이 한복을 더 찢었습니다. 저고리가 완전히 찢어졌어요. 미선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한복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는 발로 밟았습니다. 1번, 2번, 3번, 거지 같은 옷. 이런 거 입히면서 패션한다고? 웃기지 마.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미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촌스러운지. 제가 차라리 새로 만들어 드릴게요. 너.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1달간 밤새워 만든 한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삼천반을 기법으로 만든 한복이었어요. 바닥에 찢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아,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넌 왜 이러는 거야? 언니야말로 왜 그래요? 맨날 전통. 고리타분하게.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인정받는 게 싫었어요. 어머니가 언니만 칭찬하는 게 싫었다고요. 저도 패션 전문가인데 왜 언니만 대단하대요? 진실이 쏟아졌습니다. 전 이탈리아에서 공부했어요. 런던 패션 위크에도 갔고요. 근데 왜 어머니는 언니 한복만 자랑해요? 제 디자인은 왜 안 자랑해요? 미선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맨날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언니는 편하게 전통이나 지키면 되잖아요. 전 매일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미선을 쳐다봤어요. 그때였습니다. 박미선,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 어머니, 전 나가라고 했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내가 오늘 한 짓을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연희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들었는지 알아? 1달 동안 밤새워 가면서 만들었어. 내 조카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미선에게 다가갔습니다. 넌 질투했구나. 내 언니를, 가족을. 아니에요, 어머니. 닥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미선 뺨을 때렸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너 같은 딸 없어. 당장 꺼져. 미선이 울면서 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왔습니다. 저를 안아주셨어요. 연희야, 미안해. 내가 미선이를 잘못 키웠어. 어머님,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돌잔치는 엉망이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미선과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연희야, 미선이한테 연락 왔니? 아니요, 어머님. 그래. 그 애가 반성을 해야 할 텐데. 하지만 미선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SNS 화면이었어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돌잔치 날 미선이 한복을 찢는 장면이었어요. 이게 뭐야? 누가 찍어서 올린 거야? 벌써 조회수가 50만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찢어지는 소리. 이런 할망구 옷 입히려고? 발로 밟는 장면.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미쳤나? 저게 사람이야? 신우이 정신 상태 진짜 문제 있네. 저런 인간은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함. 패션 디자이너라면서 전통을 저렇게 무시해?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나흘째, 조회수 200만. 닷새째, 조회수 500만. 언론에도 나왔어요. 유명 디자이너 박모 씨, 돌잔치서 한복 찢어 논란. 전통 무시 논란. 패션계 발칵. 미선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기사에 실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여보, 미선이 큰일 났대. 무슨 일인데? 백화점에서 입점 취소했대. 세 군데 다. 뭐? 그리고 런던 패션위크 초청도 취소됐어. 영상 때문에.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가 미선이 아파트 빼라고 하셨대. 차도 회수하고 시아버지는 미선의 아파트를 사주셨었어요. 강남 2억짜리 아파트. 차도 수입차를 사주셨죠? 전부 다? 응. 아버지가 진짜 화나셨나 봐. 당장 나가라고 하셨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6시였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미선이가 우리 집 앞에 있어. 네. 새벽부터 무릎 꿇고 있어. 비도 오는데. 너 좀 와줄 수 있니?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대문 앞 미선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며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화장이 번졌습니다. 옷도 달랐습니다. 샤넬 재킷이 아니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후드티. 명품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 서 계셨어요. 팔짱을 끼고 몇 시간째 저러고 있어. 새벽 3시부터. 3시요? 응. 비 오는데도 안 일어나. 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언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물이 비와 섞여 흘렀습니다. 저 이제 다 잃었어요. 아파트도, 차도, 백화점 계약도, 전부 다. 미선이 울었습니다. 패션 위크도 취소됐어요. 거래처들도 다 연락 끊었어요. 영상 때문에 제 인생이 끝났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연락 안 받아요. 혼자예요, 언니. 전 혼자. 미선이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쿵, 쿵, 쿵. 계속 이마를 찧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빗물과 섞였습니다. 그만해요, 미선 씨.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언니 한복, 언니 정성. 제가 짓밟았어요. 온몸으로 울었습니다. 전 질투했어요. 언니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가족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인정받고,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밖에 없었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전 외로웠어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매일 혼자 집에 가면 너무 쓸쓸했어요. 명품 가방도 비싼 옷도 제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미선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미웠어요. 언니가 가진 걸 빼앗고 싶었어요. 망치고 싶었어요. 미선 씨,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얼마나 비겁했는지. 미선이 다시 이마를 찌우려 했어요. 제가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언니, 일어나요. 미선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어머니, 비 맞고 있으면 병 걸린다. 일단 들어와. 셋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건을 건넸어요. 미선이 물을 닦았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네, 어머니. 너 지금 진심이니? 네. 정말 진심이에요. 그럼 증명해봐. 네.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연희야, 내 생각은 어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선이 저를 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선 씨, 네, 언니.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맞아? 네, 정말이에요. 그럼,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복점에서 6개월간 일해봐. 네. 미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복이 뭔지, 전통이 뭔지 제대로 배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삼천 바늘 기법. 그걸 배워. 언니. 그리고 매일 아침 절에 가서 108배 해.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건 싫으면 됐어. 나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진짜 반성할 생각 없는 거지. 그냥 동정받으려고 온 거잖아. 아니에요. 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제발, 제발 기회를 주세요. 미선이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찧었어요. 쿵, 쿵, 쿵. 제발요, 언니.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새벽 5시까지 한복점으로 와.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선이 울었습니다.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닐까? 아니야. 미선이가 반성해야 해. 당연한 거야. 근데 정말 바뀔까? 모르지. 하지만 기회는 줘야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당신은 착해. 너무 착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비 맞으며 무릎 꿇던 모습, 이마에서 피가 나던 모습, 간절하게 빌던 모습,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미선이 한복점에 왔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언니 왔어요. 들어와. 미선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오늘부터 바느질 기초를 배울 거야. 네, 언니. 바늘을 쥐어줬습니다. 실을 주었어요. 2천에 바느질해봐. 3,000번. 3,000번요? 응.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바느질 3,000번을 하면 마음이 정리된대. 미선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서툴렀어요. 바늘에 손가락이 찔렸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다쳐. 천천히 해. 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손가락에 피가 났어요. 언니 힘들어요. 그래. 그럼 그만둘래? 아니요. 계속할게요. 미선은 끝까지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 절에 갔습니다. 108배를 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손이 달라졌어요. 물집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느질 솜씨가 늘었죠. 언니, 이거 어때요? 미선이 만든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보였어요. 잘했어. 정말요? 응. 처음 치곤 잘한 거야. 미선이 울었습니다. 언니, 전 이제야 알겠어요. 한복이 얼마나 어려운지,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매일 이렇게 만드는 거였구나. 전 너무 몰랐어요. 미안해요, 언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이 달라졌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말했습니다. 언니, 제가 조카 한복 다시 만들어도 될까요? 응? 제가 직접 만들고 싶어요. 전통 방식으로요.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만들어봐. 미선이 한 달간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정성껏 만들었어요. 완성된 한복은 아름다웠습니다. 언니, 이거 괜찮아요? 응, 정말 잘 만들었어. 감사해요, 언니. 언니가 가르쳐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선의 기간이 끝났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미선 씨, 이제 뭐 할 거야? 제 브랜드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전통을 존중하면서 디자인할게요. 그래, 잘해봐. 언니, 언젠가 정말로 콜라보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제대로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언젠가 2023년 봄이었습니다. 미선이 새 컬렉션을 발표했어요. 전통 한복과 현대 디자인을 결합한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엔 제 이름이 무대 화면에 올라갔어요. 패션쇼가 끝나고 미선이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제 언니를 소개합니다. 서연이 한복 명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감사합니다. 전통은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미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사랑해요. 나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딸아이를 봤습니다. 미선이 만든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정말 예뻤습니다. 엄마, 이모가 만든 옷 예쁘지? 응, 정말 예쁘다. 딸아이가 웃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여보, 고생 많았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날렸습니다.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봤어요? 전 이제 제대로 한복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가게는 더 바빠졌어요. 미성과의 협업 덕분에 해외 주문도 늘었습니다. 서연이 한복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 바느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미선이 가게에 왔습니다. 언니, 다음 달에 파리 패션 위크 가는데 같이 갈래요? 파리? 응. 우리 작품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같이 가요. 생각했습니다. 그래, 가자. 할머니가 만들던 한복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갑니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때로는 질투하고 미워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미선은 질투 때문에 제게 상처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전통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